조선은 제1대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로 건국하여 제27대 순종까지 약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런 조선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망조의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정조의 죽음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차남인 순조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기에 정치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왕실 최고 어른이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 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순조의 할머니인 정순왕후가 순조를 대신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조와 권력 다툼을 하며 대립 관계에 있었던 정순왕후는 자신이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 세력 제거부터 시작하는데요. 정조가 양성해낸 신식군대 장룡영을 폐지시키고 학자 양성기관인 규장각을 축소시키는 등 정조가 노력했던 많은 부분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반대 세력 중에 천주교인이 많다는 걸 알고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유배를 보내는데, 이것이 신유박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이 쇠약해진 정순왕후가 물러나고 이제 순조가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지만 겨우 15세의 나이로 정치를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정조가 죽기 4달 전, 자신의 건강이 악화됨을 느끼고 11살밖에 되지 않은 세자가 홀로 정치를 하기엔 힘들 거라 판단해 세자를 도울 후견인을 물색합니다. 몇몇 후보 중 지금의 공무원 시험 같은 정시 문과를 20세에 급제하고 고위 공직자들을 배출한 금수저 집안의 김조순을 선택해 그의 딸과 세자를 결혼시킵니다. 정순왕후가 물러난 후 정조의 선택을 받은 김조순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며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관리를 임명할 때 삼망제라 하여 이조와 병조, 지금의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서 3명의 후보를 왕에게 올리고 그 중 1명을 왕이 선택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동김씨 세력은 후보들을 모두 안동김씨 출신들로 채워 주요 관직 자리에 자신들의 세력을 앉히며 막강한 권력을 쥐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부정부패가 난무하기 시작하는데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뇌관매직이 성행하고, 돈으로 관직을 산 자들은 자신의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그대로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는 농가밭을 가진 백성이 내는 전정,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내는 군정, 보릿고개에 곡식을 빌리고 추수기간에 되갚는 환곡이라는 3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탐관오리들은 뇌물로 들어간 돈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무지막지하게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 부릅니다. 당시 평안도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는데요. 예로부터 이민족의 침임이 잦았던 변방 지역으로 농업 경제가 발달하긴 어려운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어 양반들은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리학의 보급도 더뎌지며 미개한 동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족하였는데 청나라와의 무역 중심지로서 상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상인들은 좋은 관직에 오르고 싶어 했는데, 관직에 오르기 위해선 뇌물을 바쳐야 했고, 그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뇌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부족한 나라의 재정을 평안도에서 끌어다 쓰며 평안도 지역까지 재정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불만들이 결국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역차별 철폐와 세도정치 척결을 내세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내 정부군에 의해 정주성이 함락되면서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왕권 확립에 실패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보며 순조는 점차 안동김씨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세를 장악한 안동김씨 세력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1809년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 맏아들 효명세자가 태어납니다. 순조는 효명세자를 통해 무너져 내린 왕권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할 계획을 세웁니다. 효명세자가 4살이 되던 해 왕세자에 책봉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왕위 계승자로 차근차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얼굴도 잘생기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정치,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질을 보이며 미래의 왕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10살 땐 순조의 뜻으로 풍양조씨 가문의 조만영의 딸과 결혼을 하고 18세가 되자 건강이 좋지 않은 순조를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효명세자는 기대에 걸맞게 단호한 일처리를 보여주며 많은 신하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처가인 풍양조씨를 비롯한 새 인물들을 등용하였으며 유교 사상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효명세자는 조정예술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각종 궁중 행사를 직접 총감독하며 부모님을 위한 연회를 크게 열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효명세자가 정치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인 그의 나이 22살. 그는 갑작스럽게 요절을 하고 맙니다. 조선의 희망이었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순조를 비롯한 많은 신하와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곧이어 2딸까지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는 순조도 효명세자 사후 4년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헌종이 당시 나이 8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순원왕후는 김조순의 딸로 안동김씨 세력에 의지하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헌종은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세력의 권력 다툼 속에서 허수아비 왕으로 뜻을 제대로 펴지지 못하며 갑작스럽게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헌종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6촌 이내에 드는 왕족도 없었기에 다른 왕족 출신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순원왕후는 안동김씨 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 인물을 찾다가 역적 집안으로 몰려 강화도에서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이원범을 불러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이 왕이 바로 철종입니다. 순원왕후는 철종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며 수렴청정을 이어갑니다. 3년간의 수렴청정을 마치고 친정을 하게 된 철종은 일반인으로 지냈던 사람으로 순박하고 어리숙했지만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고 안동김씨 세력 견제와 왕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이미 3대에 걸쳐 단단해진 세도 정치가들의 힘에 눌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지 못하고 33세의 이른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문제는 철종도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왕위 계승을 어떻게 잇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미 순원왕후도 죽었고 철종도 없는 왕실에서 최고 어른은 효명세자의 부인인 신정왕후였기에 그녀의 뜻에 따라 다음 왕이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는 바로 왕족 출신의 이하응이었습니다. 그는 안동김씨 세력의 견제를 피하고자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돈을 빌린다던가
권력가들을 찾아가 큰아들의 벼슬자리를 구걸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인 효명세자의 뜻을 이어 개혁을 꿈꾸던 신정왕후와 한발 물러나 조용히 뒤에서 왕위 계승 작업을 준비하던 이하응의 뜻이 맞으면서 신정왕후는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그 왕이 바로 조선 제26대 왕 고종입니다. 신정왕후는 순원왕후의 방식 그대로 고종을 양자로 들임으로써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비로소 왕실 최고 권력자로 올라섭니다. 왕의 아버지가 된 이하응은 대원군의 지위를 받아 흥선대원군으로 불립니다. 신정왕후와 흥선대원군은 힘을 합쳐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